안녕하세요. 베스트백업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오늘은 은퇴하셨을 때, 그지? 소위 말하는 successful retiree는 뭐냐를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은퇴한 사람들이 잘 하는 거,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은퇴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넘버가 뭐겠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넘버는 spending이에요. 내가 필요한 돈. 매달 내가 써야 하는 돈. 매달 내가 써야 하는 돈이 그 금액에 맞춰서 뭐가 정해지는 거냐면 인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인컴 플래닝을 하게 되는 거고 또 텍스 플래닝도 그거가 드라이빙 하는 거고 또 내 포트폴리오 인컴, 그러니까 어떻게 내 리스크 있잖아. 내가 인베스트먼트 한 거가 있는데 그 리스크도 그 스pen딩에 따라서 측정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내가 한 달에 얼마 필요해요? 혹은 이제 매달 똑같지 않고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하면 내가 1년에 얼마가 필요해요가 사실 모든 플래닝 은퇴했을 경우에 플래닝을 하는데 사용되는 베이시스 넘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해요. 보통 이제 제가 플래닝을 하다 보면 텍스 플래닝을 하려고 하면 보통 한 뭐 40개 정도가 적용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데 이 중에 이제 적용되는 거가 몇 가지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다 적용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제 비용이 얼마 나가요를 계산해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플래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텍스 플래닝을 할 때 아마도 모든 그 리타이어리 은퇴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텍스 플래닝 할 때 적용되는 가장 그래도 많이 적용되는 것들은 뭐겠어요? 가장 많이 적용되는 거는 이제 Roth 컨버전을 하는 거라든지, 그죠? 아니면 내가 텍스 브래킷을 매니지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 브래킷으로 가지 않게 어떻게 해야 돼요? 라든지,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 브래킷에서 스테이 하려고 하면 이걸 맥시멈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그 필업을 어떻게 할까요? 라든지, 그죠? 그런 거가 다 이제 텍스 플래닝을 할 때 사용되는 거예요. 이제 또 은퇴했을 경우에는 이 텍스 플래닝을 하면서는 뭐예요? 내가 메디케어 클리프를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런 거가 보통은 다 적용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여러분 텍스 플래닝을 한 번만 하고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완전히 이 어떠한 것을 잘 활용하려고 하면 텍스 플래닝이라고 하는 거를 매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제 은퇴했을 때 우리가 은퇴해서 좀 평안한 마음이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제 찾는 돈은 정해졌어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중요한 것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내 자산이 자라나는 게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코어보드를 계속 봐. 얼마나 자랐지, 어떻게 자랐지, 뭐가 내려갔지, 올라갔지 이걸 계속 보는데 사실 은퇴하고 난 다음엔 그거보다는 인컴이 어디서 나올까를 보게 돼요. 그게 메인 포인트가 되죠. 그러면 인컴이 어디서 나올까, 그리고 나는 얼마를 찾을까, 이런 거를 할 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산을 해놓는데 그 중에서 은퇴하고 나서는 목적에 따라서 돈을 좀 나눠 놓는 것이 돈을 쓰기에 용이해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는 생활비가 얼마예요? 그럼 생활비가 예를 들어 5,000불이라고 합시다. 그럼 5,000불은 여기서 나와요. 그게 정해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우리 나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으면 그 경조사비라고 하죠. 뭐 생일 선물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뭐 할 때 쓴다던가 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게를 열었다든가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돈은 이제 또 항목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 보관해 놓으면 좋은 이유는 그런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돈을 쓰는 거가 너무 부담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겠어요. 은퇴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나는 취미 활동을 해야 돼. 혹은 나는 여행을 해야 돼. 뭐 이런 거를 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떠한 것을 따로 해 놓으면 내가 꼭 있어야 되는 돈, 그러죠. 나와 내 스파우스가 죽을 때까지 필요한 돈을 터치하지 않고 이런 것을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제 주는 입장에서도 이제 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걱정이 덜하다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 중에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401k도 했고 뭣도 해서 이제 내 포트폴리오 투자 어카운트나 뭐 이거 다 해서 하나 어느 정도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밸런스가 1 밀리언이 있다고 생각해. 그죠? 그러면 얼마를 찾으면 죽을 때까지 괜찮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withdrawal rate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언젠가 제가 말한 것처럼 빌 뱅은이라는 사람이 1994년도에 4% withdrawal rate를 safe withdrawal rate를 정한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를 자기가 리서치하고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그걸 만들어서 뭐냐면 당신이 가진 자산의 4%를 withdraw하면, 그지? 4%를 withdraw하면 죽을 때까지 괜찮아요. 30년은 적어도 괜찮아요.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람이 정한 건 50%는 에쿼리에 있어야 되고 50%는 채권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어찌 되었거나 그러면 당신이 마켓이 아주 안 좋았다고 하더라도 그 30년은 갈 수 있는 돈이 돼요. 그래서 4%를 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게 그럼 내가 1 밀리언을 갖고 있는데 그냥 4%가 4만 불이잖아요. 4%를 그 다음 해도 4% 4만 불, 4만 불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게 아니고 윌리엄 뱅언이 얘기한 것도 첫 번째 해가 4%, 그 다음 해부터는 뭐예요? 인플레이션을 더하라는 거예요. 그지? 보통 인플레이션이 3%라고 책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Consumer Price Index, CPI가 매년 나오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첫 번째 해 4만 불이야. 4만 불인데 두 번째에는 인플레이션이 3%가 늘었어. 그러면 4만 불에다가 3%를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4만 천 얼마가 되는 거지. 그죠?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4% 갖고는 인플레이션을 더한다고 해도 돈이 모자라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내 자산이 엄청 자랐어. 마켓이 되게 좋아서 엄청 자랐는데 이 4% withdrawal rate이 단점이 뭐냐면 자란 마켓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 찾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벌써 한 10년쯤 더 됐을 거예요. 10년쯤 전에 마이클 캐츠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이제 이 파이낸셜 플래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많이 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이제 저희가 있는 파이낸셜 인더스트리에서는 굉장히 알려진 분이에요. 마이클 캐츠스가. 그분이 자기 스태프하고 함께 그 withdrawal rate에 대한 그 페이퍼를 쓴 적이 있어요. 한 10년쯤 전에. 그 사람이 쓴 페이퍼의 타이틀은 뭐냐면 ratcheting on 그 safe withdrawal rate 4%을 ratchet 올리라는 그런 거에 대한 걸 써놓은 거예요. 근데 뭐냐면 오케이 시작을 4%에 해요. 4% 하는데 매년 인플레이션 아까 더해진다고 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더해져서 돈을 찾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밸런스 1 밀리언이었잖아 시작이. 근데 시작한 거에서 50%가 늘어나면 그러면 1.5 밀리언이 되겠지. 그게 늘어나면 permanently 10%를 더 가져가도 괜찮아요 라는 걸 페이퍼를 쓰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 실제적으로 4%만 찾아가는 걸로 해서 이 온갖 시나리오를 런했더니 무슨 결과가 났냐면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 2배에서 6배의 돈이 남았대요. 1 밀리언에서. 오래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뭐 30년 이렇게 산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엄청난 돈을 놓고 가는 거예요. 쓰지 못하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variable rate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withdrawal 할 때, 돈을 뺄 때. 그게 내 형편에 맞춰서 4%에다가 얼마를 더 더하는 거죠. 이번 해에는 얼마를 더 쓰게 되니까 더하는 거고 마켓이 잘했으니까 더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우리가 variable로 가게 되는 거가 현실적인데 그것도 생각도 하기 뭐 귀찮아요. 그러면 근데 걱정이 되는 건 내 자산이 그렇게까지 많이 남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좀 남기를 원하고 그동안 또 나도 좀 쓰기를 원해요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해서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좀 adjusted 된 거지. adjusted 된 4% withdrawal rate이
이분이 이제 그 마이클 키트스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 좀 계산해 보니까 4.5%를 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돈을 쓰는 게 너무나 다른데 우리가 이제 그 4%를 하도 많이 들으셔서 그 이상을 찾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더 중요한 거는 4%를 생전 안 올리시는 분도 많아. 인플레이션도 더 저하지 않는 분도 많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남겨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남으니까 좋겠지. 그죠? 그렇지만 사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풍요롭게 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 자산이, 없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늘리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찾아 쓰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 찾아서 써볼까? 그걸 이제 내 어떠한 쓸 수 있는 것을 생각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게 이제 마이클 키트스가 새로운 그때 퍼블리시했던 그런 아티클이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네임과 이런 거는 올려놓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익숙한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스코어보드를 만들어서 계속 막 잘하는 거 그 포커스를 많이 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근데 이제는 그거는 좀 접어두고 이제 인컴을 어떻게 빼서 쓸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중에 은퇴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돈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돈은 다 보링해 여러분. 보링한 플랜을 잘 세워놓으면 그러면 좀 평안한 거예요. 은퇴를 하고 나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boring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나나 내 스파우스, 내 배우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 무엇을 언제 줄까? beneficiary 정하는 거. 그리고 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써는 유서라든지, 그죠? 건강 health directive라든지, 내가 내 말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라든지 그 다음에 혹시 필요하시면 이제 이때에 트러스트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boring하지만 중요한 다큐멘트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한 번 만나면 끝인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내 인생이 자꾸 변하잖아요. 근데 요거를 조그마한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 거를 다 뒤집어서 다시 다 정리하고 그럴 필요는 없겠죠. 없겠지만 내 인생에 이제 문제가 생길 때 혹은 변화가 생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이제 팔고 집을 팔아요. 그럼 이제 렌트로 가요. 라든지 내가 좀 비싼 차를 사요.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게 있겠죠. 여기서 이런 분들도 종종 있었어요. 특별히 좀 남자분들이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뭐냐면 이 차를 꼭 사고 싶은 차가 있어. 그게 스포츠카인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코르벳이라든지 포르쉐라든지 그런 원하는 차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너무 사고 싶어. 타보고 싶은 거죠. 근데 돈도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비싼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비싼데 사실은 감가상각이 되는 거, 디프리시에이션이 되는 거, 그치?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그런 거는 렌트를 하시기를 정말 권해드릴 것 같아요. 먼저 렌트를 해서 한번 타보시는 거야. 3개월을 렌트를 하든지 2개월을 하든지 1개월을 하든지 그래서 타보시고 그럼에도 나 사야겠다. 그러면 사시고 아니면 많은 경우가 한 1개월이 지나면 조금 내려가요. 사고 싶다 하는 거가. 2개월이 지나면 조금 더 그렇고 3개월이 지나면 좀 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좀 현실적이거나 나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 있잖아. 예를 들어 부인은 그런 스포츠카 관심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맨날 사지 마, 쓸데없이 왜 사?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좀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제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마 하는 것도 글쎄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 권해드릴 수 있는 거가 렌트를 하세요.
혹은 리스를 하세요. 근데 리스를 하게 되면 그 딜러에서 리스를 하게 되면 보통 텀이 막 3년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리스 할 거는 아니고 렌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렌트를 해보는 거는 권해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좀 우리가 소위 아는 대로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은데 거기에 그걸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은 그죠? 차가 그렇고 또 여성분들이 원하는 거는 또 컨사인먼트 스토어에 가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잠깐 써보는 것들 같은 거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why not 그죠? 해볼 수 있는 게 좋은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보면 좋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잘 쓰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아놓으면 못 써요, 여러분. 돈을 못 써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401k 돈이 다 있어요. 이제 내가 IRA로 옮겼어. 내 트래디셔널 IRA로 옮기고 그리고 내 은행에 조금 있어요. 그러면 이 돈을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내려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네임을 붙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gift 혹은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뭐 합의면 합의, 뭐 이런 거 이렇게 나눠서 쓰면 좋은 것 같아요. 또 하나 이렇게 나눠서 purpose 돈의 목적을 주고 그리고 나서 언제 할까를 하면은 좀 공평해질 수 있어요. 예, 또 듣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은퇴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원하는 게 되게 다르거든요. 돈을 쓰고 싶은 것도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 남편이 생각하는 가치와 아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차와 같은 경우를 보면 남편은 여기에 대단한 가치를 두는데 여자는 아유 나 별로야. 그 돈 너무 아까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지마 남편이 이걸 안 해. 근데 여자분이 원하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분은 보석을 좋아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남편에서 입장에서 보면 그 쓸데없는 보석을 뭐하러 서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임을 정해놓아서 돈을 쓰면 좋은 거는 좀 공평하게 돈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만 계속 쓰는 거 아니고 나만 계속 내 것만 하는 거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돈을 어느 정도 나눠놨으니 나는 이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당신은 이 안에서 당신이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옷을 사러 갔는데 여자분은 옷을 여러 가지 여자들 옷은 왜 이렇게 정말 많아요. 그럼 매년 바뀌잖아. 근데 남자들 옷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옷을 사러 갔는데 남자분이 청바지를 막 고르니까 여자분이 그랬다잖아요. 청바지 집에 가는데 왜 또 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생각하는 가치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맨 처음에는 근데 당신 말을 들으니까 그래. 그거 depreciate 하고 감가상각하니까 뭐하러 해? 하고 지나다 보면 서운해. 서운한 거 플러스 아니 나는 그래서 안 샀는데 너는 왜 계속 써?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 별일은 아닌데 이게 쌓이면 이제 나는 10년 전에 이거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결국은 지금은 더더욱 못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은퇴하고 나서 첫 번째 몇 년 동안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서로 동의가 안 되는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서로 상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트라이 해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은퇴하고 나서 여러분이나 또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걱정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 되게 많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뭘 하면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또, 내가 돈을 이때 너무 많이 쓰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러니까 매년 지나면서는 어떤 두려움 같은 게 조금씩 덜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 몇 년은 잘하고 싶고, 이제, 웨이스트는 안 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상의를 할 때, 안 돼, 노 하기보다는, 그지? 어떻게 하면 그걸 해볼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상의를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싸우기도 하게 되거든요. 같이 이렇게 별로 안 보다가 너무 갑자기 많이 보면. 그래서, 서로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응원해 주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정하는 parameter 안에서, 우리가 정한 버짓 안에서
내가 하는 것도 좀 같이 해주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도 좀 같이 해주고 그게 너무 그 버짓 돈이 너무 부담스러우면 서로 나눠서 하고 근데 이제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자분들도 그렇고 상대방 하는 거는 굉장히 노를 쉽게 잘 많이 하고 그래서 잘 살아야 되잖아 그죠? 이 은퇴 기간을 서로 잘 협조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을 하면서 잘 살려고 하니까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렇게 버짓을 정하는 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버짓을 정해서 그 안에선 각자. 여기서 또 동의 잘 안 되는 게 자녀들 문제. 한쪽은 자녀들한테 엄청 주고 싶어 하고 한쪽은 뭐 주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떤 접점 서로 이렇게 동의되는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우리 좀 공평하게 그럼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너가 원하는 거 이렇게 그런 이제 이런 디스커션 그리고 이런 얘기들 그리고 보어링한 이런 것들을 은퇴할 즈음에 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도 좀 하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도 좀 하고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좀 조용하신 분은 이렇게 좀 참아줘 처음에 그러다가 빵 터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우리가 같이 그 가정을 이루고 이제 같이 이걸 빌드했으니 돈을 쓰는 것도 상의하며 같이 잘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하고 쉐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